안녕하십니까. 하태영입니다. 오늘 모이신 어머님들 다 예비 고위 어머님이시죠? 그죠? 아마 오늘 모일 그 이유는, 목적은, 이제 2학년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우리 애를 2학년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돼서 오셨을 겁니다. 그죠? 작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가 우리 아이가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을 겁니다. 아마 저희 학원이든 어느 학원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굉장히 많이 시켰을 거예요. 그죠? 상하, 수원수도 많긴 미적분까지 아마 다 시키고 입학을 했을 겁니다. 맞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올해 고1 지내면서 나온 성적 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우리 애 다 준비하고 입학을 했는데 성적은 너무 아니죠. 그죠? 그런 과오를 올 겨울방학 또 지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번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상하가 끝나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수원수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번 겨울방학에 수원수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입학의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르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왜 분명히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성적 잘 나온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넷이 너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학생들이 그 상하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만 열심히 강의하고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한 거예요. 선생님이 뭘 막 하고 막 가르치면은 그냥 연극 보듯이 구경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수학은 같이 고민해줘야 돼요. 제가 학생들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강의하는 내가 힘들겠니? 앉아서 수업 듣는 니네가 힘들겠니? 하면은 대부분, 야, 나는 서서 강의하는데 내가 더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선생님들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나는 내가 아는 걸 그냥 풀었으면 되는 거고, 니네는 그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야 돼. 니네가 더 힘들어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2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나면은 끝나는 순간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도록 집중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 있는 학부모님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더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저랑 집중을 해주도록.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역으로 질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너 이제 질문했을 때 너 이 문제 네가 다시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은 설명 못 해요. 왜냐면 문제를 읽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질문하는 걸 모르겠다고. 근데 그 문제 제가 풀어주면 이 학생이 이해할까요? 못하죠. 문제도 이해가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풀이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집에 가서 한번 그 자녀분한테 물어보세요. 수학책을 펴놓고 별표가 막 있는데 너 못 푼 문제들 진짜 문제를 읽고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린 거니? 아니면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니? 그러면 애들은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읽고 고민을 해주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하면서 전 교재를 일단 내신 대비 교재를 총 세 권을 나가는데, 첫 번째가 각 교과서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들 다 모아서 첫 번째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웬만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작년 기출문제가 한 15에서 20회분이 나가요. 그럼 다 풉니다, 다시. 그러면 사실은 어떤 학교를 진짜 좀 너무 어렵게 내는 학교 뺀 나머지 학교는 제가 시험지를 봤을 때 제가 준 프린트에서 하나씩 다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문제 여기도 있네. 한 두 문제, 세 문제 빼고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풀고도. 그죠? 근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정확히 읽고 고민하려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학생들한테 수학도 하나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도. 왜냐면은 지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학 용어들이 있고 수학 기호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그 용어와 기호 뜻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문제를 읽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될까요? 안 되겠죠. 영어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한 5줄짜리인데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있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학생들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단어의 뜻을 찾아보려고 사전을 펼쳐볼 거예요.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이해 안 됐어도 그냥 답안지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안지를 보고 이해했다고 판단해요.
문제도 이해 안 됐는데 답안지 보고 풀이가 이해됐던 게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죠. 이 학생은 이렇게 10문제를 공부했을 때 제가 나중에 야 문제 10개를 만약에 카드로 만들어 놓고 풀이 10개를 카드로 만들어 놓고 이 문제 풀이가 누구 문제와 풀이를 연결시켜 보라고 하면은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어떤 문제 풀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쩔 수 없이 수원 수투를 진행할 텐데 정말로 학생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그런 수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할 건데 뭐 간단하게 이번 뭐 강의는 이렇게 시간표는 짜져 있어요. 하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방학 특강 제일 중요한 게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막 덤벼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 2주는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뭐 숙제가 좀 밀리고 개념이 잘 안 잡히면은 한 3, 4주 지나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좀 시험도 자주 치고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 내용이 뭐냐면 요거 간단하게 그냥 써놨는데 이게 이제 한 문제를 풀어서 맞을 확률이 0.99%인 학생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 100문제 풀면 99문제 맞을 수 있거든요. 그 학생이 100점을 맞을 확률은 30문제 다 맞을 확률은 0.74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이 학생이 수능에서 30점, 30문제 다 맞거나 29문제 다 맞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만난다면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아닌 덕분에 꿈을 이루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